지리산의 장엄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싼 서학마을. 한때는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었던 이씨 집안의 마지막 후손, 이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풍파에 달아버린 세월을 얼굴에 고스란히 새긴 채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늙은 홀어머니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본디 조정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영모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을 잃고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박씨 부인은 여린 아들의 손을 잡고 삭풍 부는 들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28, 혼기가 꽉 찬 나이였지만 민준은 양반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밭을 갈 수도 없는 처지. 그렇다고 붓을 잡고 과거를 보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책만 보는 팔자 좋은 양반이라 수군거렸지만 텅 빈 쌀독을 마주하는 그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글 공부만 하고 있었느냐? 박씨 부인이 낡은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책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고귀한 분이었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에 손수 바느질한 누비저고리를 입은 쇠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심려라도 있으십니까? 어찌 걱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내 마음이 타들어 가는구나. 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민준을 노총각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처지에 무슨 혼인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집에 어느 처자가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찌 혼자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라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박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환하게 비치는 보름달을 보며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불쌍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빨래를 하러 마을 앞개울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다다른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박씨 부인이 여인을 흔들자 여인은 가늘게 신음하며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살려주세요. 박씨 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얼굴에 비록 젖어 있었지만 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차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고 있는 게요? 어쩌다 물에 빠졌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만.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씨 부인은 문득 어젯밤 달님에게 올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하늘이 보내준 인연은 아닐까? 우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도 갈아입어야지. 박씨 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방에서 글을 읽던 민주는 낯선 여인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개울가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인 듯하니 우선 안방에서 좀 쉬게 해야겠다. 민주는 여인을 흘긋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단아한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여인도 민준을 보더니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인을 안방으로 데려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강서연이라 하옵니다. 서연이라. 이름이 참 곱구나. 우리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기운을 차릴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도록 하거라.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야무지고 부지런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박씨 부인은 마치 며느리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민준도 점차 서연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았고 때로는 민준과 시를 주고받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하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아가씨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넌지시 물어보니 너를 싫어하지 않는 눈치더라. 우리 집이 가난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혼례였지만 박씨 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해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혼인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박씨 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박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우리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겁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서연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민준의 옷은 제때 빨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안방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서연이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민준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인 은비녀와 은장도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소?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생전에 다른 곳에 두셨나 봅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민준은 차마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예전 같지가 않구려. 서방님,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의 빚 때문에 몹시 고생하고 있다고 하여. 그래서 은비녀와 쌀을 팔아서 도와준 것이오. 용서하십시오, 서방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려운 친척을 돕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앞으로는 나와 상의를 해주시오. 민준은 아내를 용서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한양으로 갑시다. 사촌 오라버니가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를 잘 아시니 글방을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소. 어머니의 산소도 조상님들의 위패도 모두 이곳에 있어.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사실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합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남은 귀중품과 곳간의 쌀마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에 빠진 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 목을 매려 했습니다.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내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민준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장에 가기 위해 고갯길을 넘던 그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길가에는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였고 남원 부사의 먼 친척으로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부사댁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인연으로 부사댁 자제들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생활은 한결 나아졌고 민주는 서아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고 마음이 고운 서아에게 민주는 점점 끌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혼인을 하셨는지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고 서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한양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 아버님께서 선비님 같은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도 있고 서아는 아쉬워하며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서아의 아버지가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또다시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를 모시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양에 도착한 민준은 서아의 아버지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아도 자주 찾아와 그를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 시험장에서 민준은 고향에서 온 상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도련님. 한양에서 도련님의 전 부인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잣집 첩이 되어 호의호식하며 살더군요.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꿋꿋이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을 떠들썩하게 하던 여자 도둑 일당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준은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곤장 30대에 유배 3년에 처한다. 서연은 유배지로 떠났고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참으로 힘드셨겠습니다. 과거의 인연일 뿐입니다. 이제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민준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했습니다. 민준은 공정하고 어진 판관으로 이름을 날렸고 서아는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서연이 민준의 고향 마을에 찾아와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이제 속세를 떠나 산속암자에서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녀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요.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민준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매년 봄,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낡고 초라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란다. 이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었거든. 아이들아, 할머니께서는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단다. 산소 앞에는 민준이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되 사람의 진심이 이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